이 순위까지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이 프로그래머스에 로그인 하셔서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내가 알려주겠는데 지금 내가 안 되잖아. 리턴을 여기서 하니까 안 되지. 뭐야 또. 됐습니다. 풀어선다. 안녕하세요. 오리미시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의 카카오 공채였던 이제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문자열 압축이라는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난이도가 1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네요. 이거 프로그래머스 난이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처리 전문가가 되고 싶은 어필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열 여러한 8글자의 문자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글자를 압축을 할 건데 이러한 형태로 압축을 하겠대요. A 2개, B 2개, A는 하나만 있으니까 압축이 안 되고 C 3개 해서 앞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압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문자가 반복되지 않아 한 번만 나타난 경우 1은 생략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선 A가 한 번만 나타나니까 앞에 1은 넣지 않고 그냥 A만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만 압축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떠한 문제냐면 여러한 문자열 ABC, ABC, DE, DE와 같은 문자열은 전혀 압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자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개로만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이상으로 잘라서 압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자열의 경우 문자를 한 개 단위로 자르면 전혀 압축이 되지 않죠. 이거를 2개씩 압축을 하면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대요. 8개 단위로 자르면 EAB, AB, CD, CD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2개 단위로 압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8개 단위로 했을 때는 이렇게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자, 1개 단위, 2개 단위, 3개 단위 별별로 따져서 압축을 다 시도를 해보는데 거기서 8개로 잘라서 압축을 했을 때가 가장 짧게 압축을 할 수가 있대요. 글자 길이를 재보면은 이거는 12글자고 이거는 9글자가 되겠네요. 이게 더 짧게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을 해줘야 되는 값은 9예요. 가장 짧게 압축이 됐을 때의 문자열 길이를 반환해주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은 ABC, ABC, DE, DE와 같은 경우 문자를 2개 단위로 잘랐을 때는 ABC, ABC, EDE가 되고 3개 단위로 잘랐을 때는 EABC, DEDE가 됩니다. 따라서 3개 단위로 잘랐을 때가 가장 짧게 압축이 된다고 하네요. 글자의 길이는 얘는 9글자고 얘는 8글자이기 때문에 얘가 더 짧습니다. 이 문자열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는 8을 반환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즉 압축할 문자열 S가 매개 변수로 주어진대요. 이 S는 이러한 문자열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S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위에 설명한 방법으로 한 개 이상 단위로 문자열을 잘라 압축하여 표현한 문자열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의 길이를 리턴하도록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즉 핵심은 압축하여 표현한 문자열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의 길이를 리턴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한 문자열이 들어왔을 텐데 보면은 제일 앞부터 정해진 길이만큼 잘라야 한대요. 따라서 X만 따로 끊고 뭐 여러한 식으로 AB, AB, CD, CD, AB, AB, CD, CD로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문자열을 잘라도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짧은 문자열 길이는 17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먼저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1부터 자를 수 있는 단위로 모두 다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한 개씩 잘랐을 때, 두 개씩 잘랐을 때, 세 개씩 잘랐을 때, 네 개씩 잘랐을 때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단위별로 문자들을 잘랐을 때 문자의 길이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건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죠. 따라서 이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5, 3 그리고 6, 2 다 마찬가지죠. 요거는 애초에 처음 문자열이랑 길이가 똑같죠. 요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치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이 문자열의 길이에서 반이 해당하는 곳까지만 잘라서 배열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반이 넘어가는 길이부터는 어차피 배열로 만들어 줘봤자 이 앞에 거와 뒤에 게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앞뒤의 문자가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반만 잘라서 반까지의 길이만 잘라서 배열에 넣어주면 됩니다. 저희는 이때 이용할 게 정규 표현식이에요. 정규 표현식은 텍스트를 다룰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깊게 다루진 않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R이라는 거를 임포트를 해주고 여기 원래 기존에 되어 있던 코드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자의 길이에서 반에 해당하는 것까지 반복문을 돌려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잘라준 문자를 담을 리스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것은 아리 리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은 입력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길이만큼 잘라준 건데요. 지금 이 상태로 프린트를 해보면 이처럼 나옵니다. 잘 잘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개씩 잘리고 두 개씩 잘리고 세 개, 네 개까지. 딱 여기까지만 잘립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이 코드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일단은 이 정규 표현식에서 서브라는 메소드가 뭐냐면 이 서브가 영어로 해석하면 대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s라는 문자열에서 이게 있으면 이걸로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죠. 이 역슬래시 W는 글자를 얘기해요. 워드. 글자가 한 개가 있으면 그거를 한 개의 그룹으로 묶고 그 뒤에 띄어쓰기를 하나 해줄 거예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스플릿 해줘서 리스트에 담아주는 거죠. 그리고 포문을 한 번 더 돌면 이게 2가 되니까 글자 두 개를 그룹 하나로 묶어서 띄어쓰기 뒤에 담고 리스트화 해주는 거죠. 즉 이러한 말입니다. 문자열에서 글자가 나오면 글자 하나를 그룹으로 묶고 뒤에 띄어쓰기를 하나 해줘요. 이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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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고 이거를 모두 다 한 다음에 이 문자열로 돼 있는 거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기겠죠? 그래서 포문이 끝나면 이러한 식으로 될 거예요. 이제는 이 글자랑 이 뒤에 있는 글자랑 일치한지 검사를 하고 일치한다면 그거를 카운트를 하나씩 재줄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마지막에 앞에다가 추가해주는 식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리절트라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리절트라는 리스트를 만드는 이유는 이렇게 변환된 문자를 담아줄 리스트입니다. 해당 문자로 바꿔서 저장해줄 리스트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일단은 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비교를 해줄게요. 이 J번째 원소랑 그 뒤에 있는 원소가 일치하면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리절트 리스트에 그 해당 원소를 넣어 줄 겁니다. 왜냐면 일치하지 않으니까 바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는 일치합니다. 일치해서 카운트가 1이 증가가 되겠죠. 증가하고 포문을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요. A랑 B를 비교를 하는데 달라요. 그럼 LC로 넘어오죠. 넘어와서 카운트가 지금 2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A랑 B가 다른데 여기서 또 A를 그대로 넣어버리면 안 되죠. 이미 A는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카운트 1로 해주고 그리고 카운트가 1이 아닐 때 리절트 추가를 하는데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자가 다르고 이 전의 문자는 같은 상황, 즉 A, A, B 이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일 때는 2 플러스
a를 더해서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그럼 지금 2a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카운트는 다시 1로 초기화를 해주고 포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리절트에 어떻게 잠겼나 보면은 범위가 벗어났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j 플러스 1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j가 이 아리 리스트 끝까지 왔을 때 이 다음 번지는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당연히 레인지를 벗어나는 거죠. 따라서 이 j를 이 끝자리 오기 전까지만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2A, 2B, A, 3C 이렇게 들어가고, 또 AA, BB, AC, CC일 때는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른 거를 보면은, 네, 다른 것들도 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해당하는 것들의 길이, 이때의 길이, 이때의 길이, 이때의 길이, 다 각각의 길이를 카운트해서 따로 리스트에 또 담아줄게요. 그러면 result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또 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초기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서 j가 끝까지 오면은 리절트의 길이를 다 계산해서 넣어 줄 건데, 이 상태로 계산을 하면은 4가 나오죠. 그죠?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을 해줘야죠. 그죠? 이렇게 4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 리절트를 문자열로 다 조합을 해주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입니다. 이게 7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8로 들어갔고, 이것도 8, 이것도 8 해서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if문을 굳이 만들어 줄 필요가 없었죠. 이 포문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j가 끝까지 찬 거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다시 뒤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해봅시다. 이 result count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왜 안 돼? 왜 안 돼? 뭐야, 걱정 왜 안 돼, 이거? 내가 알려주고,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안 되잖아. 어디서 잘못된 거야? 리턴을 여기서 해버리면 안 되지. 리턴을 여기서 하니까 안 되지. 그래. 뭐야 또? 아,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두 개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길이가 두 개면은 이거를 변환을 해도 2a고 그냥 놔둬도 aa란 말이야. 길이가 똑같아. 이거는 변환을 해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런 예외 상황도 우리가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가 2보다 작으면 그냥 이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해주자.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하면 됐습니다. 드디어 문제를 풀어선다. 아름다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아름답다. 시점하고 제출을 하면 통과 정답입니다. 잘라버려. 오케이.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카카오 공채 코딩 테스트를 풀어봤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왜 난이도가 1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프로그래머스의 난이도 설정.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납득을 시켜 드려 볼게요.
그 전에 일단 다른 사람의 풀이도 한번 궁금해 하실 테니까 봅시다. 뭐 대충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어흥, 어허, 어허, 뭐 이런 식으로 풀었네요. 얼핏 봐서, 알고리즘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알고리즘은 비슷한 방향으로 푸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규 표현식을 사용했다는 게 다르네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없네요. 네, 없어요. 없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왜 이 프로그래머스의 난이도 설정을 다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자열 압축이 난이도가 1이야. 근데 요것도 난이도가 1이라고. 요거. 짝수와 홀수 구하는 문제도 난이도가 1이라고. 이게 말이 돼? 이 두 개가 같은 난이도라는 게 말이 되냐고.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미시였습니다. 아, 맞다. 자랑 하나만 하면 이거는 제 순위입니다. 이 순위까지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이 프로그래머스에 로그인 하셔서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해결한 문제 수가 56문제가 있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미시였습니다. 다음에는 2019년도 카카오 코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끝. 박시영 끝났어. 근데 이거 편집 언제?